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너무 속상해서 친구에게 내 속까지 털어놓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찜찜한 기분, 아니 충고 듣고 온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안 좋아진 경우, 어쩌면 내 잘못일지 모릅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찾아갔어요. 궁금하시다면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개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아지트 한박사TV의 함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주제는 MBTI입니다. 오늘은 판단과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 MBTI 중에서도 사고형과 감정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 1. 동료가 말해요. 아니 우리 팀장님 너무 사생활 간섭이 심해. 결혼 언제 할 거냐고 계속 물어봐. 보기 1번. 그럼 그냥 제대로 말해. 그런 말 그만 물어보시라고. 보기 2. 그래? 정말 불편하겠다. 나도 사생활 물어보면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 문제 2. 애인이 배우자가 김치찌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달아요.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보기 1. 맛있긴 한데 자기야 다음에는 덜 달게 해. 조금 달아. 보기 2. 맛있다. 아 음식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겠네. 문제 3. 친구가 말해요. 나는 왜 이 모양인지 정말 모르겠다. 너무 힘들어. 요즘 따라 일이 너무 안 돼. 보기 1. 네가 너무 완벽해서 그래. 그냥 좀 쉬면서 해. 보기 2. 왜? 어떤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건데? 팀에 무슨 일 있어? 여러분 어떤 표현이 조금 더 익숙하신가요? 1번 표현은 사고형이고요. 2번 표현은 감정형입니다. 사고형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해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 이런 표현을 잘합니다. 감정형은요 관계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느낌의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이 좀 더 익숙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고형은 머리로 분석해서 이해하고 결정하는 것을 잘하고, 감정형은 어때요? 사람과 관계에 따라 가슴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감정형은요 상황에 따라 기준 결정이 바뀔 때가 조금 있어요. 혹시 일할 때 상사가 일 중심적이고 기준과 원칙을 잘 지키면서 일하는 좀 일관성이 높은 상사라면 그분은 사고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평소 인간적으로 잘 다가오고 정서적 표현을 잘하는 분이라면 감정형 상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도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갈등의 유형도 다릅니다. 사고형은요 할 일을 구체적으로 잘 나누고요 업무 분장도 정말 잘해요. 하지만 감정형은 서로 도우면서 잘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원칙을 세우고 규칙을 따르는 것은 조금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손해보더라도 해주자 이런 식의 결정이 또 많거든요. 혹시 정말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의 조카나 딸이 고2라고 생각해 볼게요. 한참 공부해야 할 나이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남자친구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나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실제 강의 때 워크숍을 하면 사고형과 감정형이 정말 다르게 반응을 해요. 일단 감정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솔직하게 말해줘요. 정말 내 딸이지만 때리겠다. 그리고 어떤 놈인지 물어본다. 그리고 그 남자도 만나서 때려준다. 아니면 또 책임지라고 말한다. 딸과 같이 함께 운다. 나도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생각만 해도 생각하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두 번째 감정형 유형은 일단 상황을 물어보고 딸의 상처가 좀 클 것 같으니까 위로해주고 의논하겠다.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그리고 아이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들을 같이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고형은 어떨까요? 이것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첫째, 사건의 정황을 물어본다. 그리고 임신 초기인지 중기인지 확인한다. 둘째, 임신 여부가 어떤지 확인한다. 자의적으로 발생했나? 타의적으로 발생했나? 셋째, 자의적일 경우 일단 혼내고 성교육 다시 시키고 상대 부모님 만나서 협의하고 결정한다. 타의적일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내린다. 그리고 아이 심리치료를 받게 한다. 어때요? 너무 다르죠? 분석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고형과 인간적으로 공감하면서 관계지향적으로 판단하는 감정형,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원할 때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사고형. 공감받고 싶을 때는요?
감정형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번지수 잘못 찾아가 놓고 후회하시면 안 돼요. 실은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사고형이에요. 저는 감정형이고요. 그런데 제가 힘들 때 그 친구에게 가서 제가 처한 상황, 막 이런 사정 이야기를 해요. 공감받고 싶어서 갔다가 상처받고 헤어져요. 그리고 막 혼자 생각해. 내가 미쳤지. 왜 또 그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했지? 이렇게 바보같이 찾아가 놓고 혼자 상처받고 옵니다. 나중에는요, 제 잘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의 우세 기능은 뭐예요? 판단을 내려주고 결정을 해주는 일들을 잘합니다. 그럼 오늘 처방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사고형은 감정의 언어 사용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상대의 말에 감정적 피드백 해주기, 감탄사 사용해주기. 잘 아실 거예요. 공감대화. 이렇게 말하잖아요. 속상했겠다, 힘들었겠다, 걱정 많았겠다.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감탄서도 좀 사용해주세요. 정말? 그랬어? 대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정형은 사실과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애인이 자기야 이번 주에 피곤하니까 데이트는 다음 주로 미루자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대로 피곤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주세요. 그런데 자꾸 왜 피곤해? 사랑이 식은 거야? 이렇게 반응하면서 사고형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일할 때도 일과 감정을 잘 분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한국말을 하지만 서로의 모국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내가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서 편한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내가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것이 발달되는 것처럼 감정형이라면 감정형의 방식, 그 관계와 소통도 더 발달됩니다. 나의 편한 방식, 나의 우세 기능으로 절대 상대방을 평가, 재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린 다음 아지트에서 뵐게요. 또 놀러와 주세요.